누가 과연 붉은 낙인을 찍히게 될 것인가? 현역가왕 시즌3에 뛰어든 12명의 도전자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5라운드 1데스매치가 시작되었다. 이 전장은 그 어떤 무대보다 잔혹하고 불공평하다. 단 한 번의 삐끗함이, 단 한 번의 박자 실수, 단 한 번의 호흡 흔들림이 그대로 탈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은 특히나 분위기가 다르다. 작년보다 입을 꽉 다문 실력파들이 몰려왔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 게다가 심사위원단 역시 온도 0도로 떨어진 냉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누구도 동정심이나 배려를 바라는 순간 이미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은 그 치열한 현장에서 생존 확률 탑 4위를 예측해본다. 단순히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누가 성량이 좋은지를 따지는 분석이 아니다. 이 무대는 훨씬 복합적이다. 곡 선택 감정선 무대, 장악력 편곡 이해도 현장 반응까지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먼저 5번째로 꼽힌 인물은 시즌 초반부터 괴물 신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훈이다. 그는 무대를 장악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과하지 않은 제스처와 커트라인을 정확히 지키는 감정 표현 듣는 사람의 호흡을 끌어당기는 감성 지분까지 전부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예고 무대에서 보여준 저음은 스튜디오 전체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변수는 한 가지. 지훈은 아직까지 지나치게 안정적이다. 폭발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데스매치라는 환경에서는 상대가 폭발했을 때 본인도 함께 올라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심사위원의 표심이 상대에게 기울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존 가능성을 5위로 둔 이유는 지훈의 독특한 안정감이 오히려 다른 도전자들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시즌3의 유일한 락 보컬리스트인 유나다. 유나는 등장 자체가 이미 반칙 분위기였다. 락이라는 장르 특성상 화려한 비브라토나 감성적인 떨림보다는 날카로운 창법과 고음에서의 폭발이 핵심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유나는 무작정 고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섬세하게 음색을 조절하며 감정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예선에서 선보였던 불꽃의 날을 기억하는가? 그 노래에서 후렴 직전에 숨을 한번 삼키는 짧은 폴스 순간이 있었다. 그 찰나의 호흡이 관객들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타이밍이다. 유나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만 유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다. 락보컬 특성상 음색은 강렬하지만 플레이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 즉 상대가 발라드형 감정선을 제대로 가져올 경우 심사위원들의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생존 확률 4위로 두는 이유는 데스매치의 가장 큰 무기는 차별성이기 때문이다. 유나는 그 차별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인물은 지금 시즌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있는 민서다. 민서는 사실 예선에서부터 논란의 주인공이었다. 성량이 강한 것도 아니고 무대를 휘어잡는 타입도 아니다. 하지만 감정과 연출을 결합하는 능력은 이번 시즌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녀가 예선에서 부른 곡 비가 내리던 밤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다지 복잡한 곡이 아니다. 그러나 민서는 그 노래를 단순한 발라드가 아닌 하나의 장면으로 변환시켰다. 박수 소리가 터졌던 건 노래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중간에 감정을 꺾는 순간이었다. 이건 흔하지 않은 현상이다. 노래가 장면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보게 된다. 그리고 보게 되면 빠져든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위험 요소는 있다. 바로 무대가 커질수록 감정이 과잉되는 경향. 예선에서는 카메라 연출이 적었지만 데스매치에서는 카메라가 훨씬 다층적으로 들어온다. 이때 과잉 감정은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생존 가능성 3위로 둔 이유는 진짜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스토리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탑3 중 절반의 영역이다. 남은 2명은 더 위험하고 더 치열한 레벨에 있다. 앞으로 펼쳐질 데스매치는 단순한 오디션 무대가 아니라 심장과 심리가 맞부딪히는 아주 잔혹한 게임이 될 것이다. 자칫하면
붉은 낙인이 찍히고 바로 퇴장이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그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제 남은 단 2명, 현역 가왕 시즌 스머의 데스매치에서 가장 높은 생존 확률을 가진 2사람이다. 이 영역은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실력은 이들 사이의 기본값일 뿐 진짜 승부는 그 이후에 펼쳐진다. 두 번째로 꼽힌 인물은 이번 시즌의 완성형 보컬리스트로 평가받는 다인이다. 다인은 첫 등장부터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했다.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음정이나 박자 혹은 성량이 아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균형감이다. 어느 순간에서 힘을 주고 어느 순간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노래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물이 아니다. 감정과 구조를 조절하면서 한 곡을 하나의 동선처럼 이어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다인은 누구보다 정확했다. 특히 예고 영상에서 공개된 데스매치 리허설에서 그는 상대가 강력한 고음을 내자 오히려 부드럽게 눌러주는 전략을 취했다. 이건 흔한 선택이 아니다. 보통은 고음의 고음으로 맞불을 놓는 방식이 익숙하다. 하지만 다인은 자신이 가진 영역을 과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타격을 하지 않고 압도를 선택했다. 차이는 크다. 타격은 순간의 힘이고 압도는 흐름의 힘이다. 심사위원들이 이런 흐름의 균형을 특히 높게 평가하는 시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생존 가능성을 2위로 두는 건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다만 다인에게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의 완성형 스타일이 때로는 너무 깔끔하다는 것.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깔끔함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가슴을 찢는 듯한 감정, 폭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듯한 순간의 감성 과잉 혹은 완벽하게 깨진 노트 하나조차 관객을 울린다. 프로그램은 기술 채점표가 아니라 감정의 잔향을 평가하는 구조다. 이 지점에서 다인은 마지막 1%만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생존 확률 1위를 차지한 인물을 발표할 차례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감정을 잘 다루고 무대를 장악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데스매치의 본질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며 상대가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게임이다. 그 최종 주인공은 바로 하윤이다. 하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깊이도 아니고 고음의 폭도 아니다. 그의 무기는 전술이다. 이 프로그램을 진짜 게임으로 보고 들어온 참가자는 이번 시즌에서 하윤이 유일하다. 예선 인터뷰에서 그는 이미 힌트를 남겼다. 저는 여기가 실력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지가 결국 승부를 가르죠. 이 말은 괜한 허세가 아니었다. 하윤은 곡 선택부터 무대 동선 감정, 라인의 배치 편곡의 길이, 관객 반응의 타이밍까지 계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하지만 계산적이라고 해서 차갑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도 놀라운 부분이다. 정확히 필요한 곳에서만 감정을 열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 이 조절 능력이 이 프로그램의 데스매치 구조와 완벽하게 맞물린다. 예고된 데스매치에서 하윤이 준비하고 있는 곡은 발라드다. 하지만 단순 발라드는 아니다. 오리지널보다 템포를 미세하게 늦추고 피아노의 레이어를 조금 더 얇게 깔며 후반부에서 현악을 한번 치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편곡을 바꿨다. 이 편곡은 실수를 유도한다. 상대가 반응만 따라가도 이미 늦는다. 하윤의 곡 구조는 상대의 고음을 뺏고 감정 과잉을 유도하며 결국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자신의 무대 전체에 묶어놓는다. 이건 기술이 아닌 전술적 설계다. 그렇다면 과연 데스매치는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까?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그림은 꽤 명확해진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누가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더 똑똑하게 선택하고 누가 더 관객을 통제하느냐의 시즌이다. 붉은 낙인을 찍힌 사람은 탈락자가 될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음 라운드로 향하게 된다. 이 무대에서 실수는 곧 퇴장이며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이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 답은 곧 공개된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마도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다.